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서호건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 회의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시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교는 아침 8시 20분까지입니다. 이때 출석 체크가 진행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늦게 되면 미인정 지각 처리됩니다. 출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수업은 8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점심시간은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60분간입니다.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수업이 시작되어 7교시를 마치면 4시 10분, 8교시를 마치면 5시 1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석에는 인정결, 병결, 기타결, 미인정결이 있습니다. 인정결에는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정한 비법정 감염병, 가족경조사, 개인 체험학습, 공연 및 콩쿨 참가, 생리결 등이 있습니다. 인정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경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모 및 부모의 부모는 5일입니다.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입니다.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인정결로 공결이 있습니다. 공연은 당일 포함 3일 이내이고요. 콩쿨은 당일 하루입니다. 무용음악과에 한해 상급학교 진학은 당일 포함 10일입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인정결로 교회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아래 조항은 서울예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현재 교육청 승인 절차 중에 있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확정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교회 체험학습의 총 허용일수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 2학년은 연간 15일 이내, 3학년은 연간 20일 이내로 합니다. 1, 2학년의 경우 체험학습 기간은 국내에 5일 이내, 국외 10일 이내로 하며 신청 횟수는 국내에 각각 1회, 연간 2회로 정합니다. 3학년의 경우 국내에 상관없이 연간 2회로 신청 가능하고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기간을 10일 이내로 합니다. 시험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은 체험학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일주일 전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후 체험학습이 진행됩니다.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병결석, 생리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결석은 결석계와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병원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생리결석은 결석계에 보호자 자필 의견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결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결석은 학교장이 허가한 사유 결석으로 결석계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미인정 결석은 위에서 다루지 않은 그 외의 모든 결석입니다.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 7일 이상 결석한 경우 장기 결석으로 보고 장기 결석과 관련된 사유나 특이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퇴 결과 외출입니다. 조퇴는 부모님과 연락 후에 조퇴가 가능합니다. 병조퇴의 경우 다음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미인정 결과로 처리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출은 담임쌤께 외출정을 받아야 가능하며 무단 외출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사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교에는 학기당 2번의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4월, 10월에 있으며 기말고사는 7월, 12월에 있습니다. 단 3학년 졸업고사는 9월에 있습니다. 실기고사는 학기당 1번으로 일반적으로 6월, 11월에 있습니다. 단 3학년 졸업 실기고사는 무용미술과는 9월에, 음악과는 11월에 있습니다. 인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점 부여 기준 점수는 동일 학기 내 해당 과목에 대한 본인의 지필평가 성적입니다. 그런데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과의 해당 과목의 평균점을 적용합니다.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비율 100%에는 천재지변, 승인받은 콩쿠르, 경조사, 법정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인정 비율 80%에는 병결시, 생리결시, 기타 결시 등이 있습니다. 최하점의 차하점은 미인정 결시나 징계로 인한 결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0점인 경우는 부정행위자 및 협조자나 실기고사 미인정 결시자 등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성적, 재학, 생활기록부와 같은 증명서 발급은 2층 교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학교 대표 전화는 02-2287-0500이며 팩스는 2287-0400입니다. 그리고 교과 단위 배당표와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은 학부모 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무기획부 학부모 회의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 신희철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회의 때 이제 저희 이제 행정부서들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생활부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랑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학생생활부 부분 펼쳐서 같이 보시면서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제 자녀분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발은 자유입니다. 네, 두 발은 자유. 그래서 딱히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교복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치마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바지, 그냥 생활복 바지 입고 등교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 위에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고요. 이제 생활교육 운영 및 징계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선은 좀 개념을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뉴스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거랑 이제 학폭 전담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립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기구입니다. 네.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고 마찬가지로 학폭전담기구에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학폭전담기구는 말 그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만 다루고요. 나머지 이제 뭐 교내 교칙 위반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뭐 이런 위원회 구성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봉사, 그냥 교내 봉사죠. 그리고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그리고 퇴학처분까지 나와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웬만큼 잘못한 일이 아니고서는 뭐 여기 4번, 5번 출석정지 퇴학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체로는 조금 세게 가더라도 한 사회봉사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회봉사 수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또 잘못을 해서 또 불려왔을 때, 뭐 같은 사안으로 또 잘못했을 때는 뭐 특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출석 정지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제가 목격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가 교내봉사입니다. 그래서 교내봉사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라서, 그러니까 이 징계가 이제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뭐 징계 기준은 나와 있는데 해석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게 될 수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다르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이런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되거나, 아니, 다양하게 아니고 이제 연결지어 해석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학생들한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우선 학생 자치 활동입니다. 저희 학생 자치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는 학생 자치가 굉장히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 자치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치라고 했을 때 전교 학생회가 있죠. 얼마 전에 저희가 회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회장들이 이제 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전교 회장단이 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회장단은 진행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술제 준비, 아니면 학교에서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전이랑은 다르게, 그 예전이라 그러면은 좀 한참 옛날이긴 한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주로 주된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 회장단은 이제 그걸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굉장히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교 학생회도 있고 학급회도 있죠. 학급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회장, 부회장, 그리고 회장, 부회장이 있고 학기별로 이제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기 진하게 칠해놓은 것들이 좀 있죠. 여기 진하게 칠해놓은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본교에서 가장 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학교폭력이라서 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장을 하면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게 왜 학교폭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학교폭력의 정의를 좀 보시면요. 보면 학교 내에서,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피해 대상일 경우에는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의 그 폭력만 학교폭력이 아니고요. 학생이 피해를 받으면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이런 뭐 음란 정보 전송,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정의가 정말 엄청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소위 말하는 뭐 따돌림 현상이 발생해도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지 않고 SNS에서 했을 때도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학교폭력의 정의가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약간 조금 이게 왜 학교폭력이라고, 혹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정말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뭐 신체폭력 당연하죠, 어머니들. 이제 그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언어 폭력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소위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친구들끼리 뭐 장난으로 별명을 주고 이제 별명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혹시 그 별명을 듣기 싫다고 의사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명을 불렀을 때는
이럴 때는 학교 폭력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SNS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품갈취라든지 강요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따돌림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폭력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서 처벌이 됩니다. 뭐 성폭력 당연하죠. 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게 요즘에 학생들이 정말 이거가 없으면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SNS를 하지 않아서 사실 학생들의 그 심리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친구들은 워낙 이제 이런 매체라든지 이런 발달 상태에 조금 좀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또 활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사이버 윤리라고 해야죠. 그런 쪽으로는 학생들이 아직 그 성장 중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로 언어폭력 이런 거 해도 폭력이고 뭐 따돌림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저격글 이게 뭐 그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인을 약간 그 올려서 약간 욕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그 특정인,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예를 들어 뭐 A라는 학생을 그 겨냥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소위 저격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그 학생들이 특히 SNS를 올리면서 많이 조금, 좀 착각을 하는 게 SNS를 개인의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얘기하면 약간 좀 일기장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SNS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글이라고 해서 올리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비공개가 나만 볼 수 있는 비공개가 있고 몇몇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든 저렇게 올리든 어쨌든 매체에 올라간 이상 비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친구랑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정말 절친이어서 이 둘만 볼 수 있는 방에 어떻게 보면 SNS에 그 비공개 글에 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걸 올렸습니다. 둘만 알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 드러나지 않겠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가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요. 친구 사이의 다툼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B라는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 비공개 글에 있던 거를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조금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SNS에 올리는 게 이게 학생들은 참,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만 보는 글인데 뭐 어떠냐.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SNS 상에 올리는데, 절대로 SNS에 올리는 거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학교에서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그리고 이런 따돌림 같은 거, 이런 거가 요즘에는 조금 부각이 되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은 특히 주의하라고 가정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제분이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뭐 피해를 당했으면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다만 학교는 이제 경찰이라든지 뭐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게 학교 측에서도 물론 열심히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모든 증거를 좀 취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무도 모르게 지웠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피해를 받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시면 혹은 뭐 전화로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특히 SNS라든지 이런 전화 통화 내용 같은 거는 전화 통화는 녹음해 놓으시고 SNS는 캡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안 처리하는데 조금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자녀분들이 피해자의 경우를 가정한 거니까요. 이제 그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 처리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일로 피해를 겪고 계시면 뭐 증거 같은 게 이제 즉각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좀 저장을 해두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학교폭력이 유형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사안 처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한다고 돼 있죠.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학교폭력이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한 게 학교폭력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사실 학교 측에서 매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좀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달랄 수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학교에서 이런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여기 보면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데서 학교폭력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그래서 생긴 게 학교폭력 전담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예를 들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조사해요. 여기서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 사안을 조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다시 그냥 학교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학교 내부에서 사안을 종결시킬지, 그게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길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사안 조사는 학교에서 합니다, 어머니들. 자, 사안 조사는 학교에서 하고, 이 조사된 사안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심의를 볼 것인지 여부까지만 결정하는 게 학교폭력 전담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제가 알기로 이알림이를 발송한 걸로 아는데 학부모 위원들도 들어가 계세요. 네, 그래서 3분의 1 이상, 여기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편의상 피해 측 가해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사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안이 여기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가해 측 학생이 그리고 피해 측 학생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 하에 합의를 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이 종결이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학교 폭력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교육적으로. 자, 그런데 양측이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 측에서는 가해 측의 행동이가 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해 측에서도 이게 무슨 학교 폭력이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교육청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 학교의 손을 좀 떠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사안에 이제 학교는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친구가 학교 폭력이다라고 해서 내려오면 그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 사안을 마무리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좀 피해 측 가해 측이 좀 얘기를 잘 해서 뭐 반성문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체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가 잘 되면은 물론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적으로 잘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 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는 이제 교육청의 결정 사항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장에서 자체 해결이 되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학교 폭력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만약에 학교 폭력이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총 9가지의 처분 사항을 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봉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수위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게 학교 폭력으로 결정된 이상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조치, 즉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가 내려지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삭제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당연 경중에 따라서 언제 삭제할지는 달라지죠. 퇴학 처분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한 일을 저지른 친구들이니까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학교 폭력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제 그런 학부모님도 있으셨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못 했는데요. 이제는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다라고 결정했는데 당연히 불복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록을 해놓은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그 가장 낮은,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폭력으로 결정이 된 이상 이제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안으로 인해서 좀 이제 매체에 굉장히 학교 폭력이 자주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내년에는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강화가 될 거고 혹시 또 이런 거 보고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이런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10월 정도까지 생활기록부가 기록된 게 넘어가고요. 정시 역시 12월까지 기록된 게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2월 달이면은 학교폭력 사실이 대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삭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안 처리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 뭐 이게 폭력이다 아니다 사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사안 처리를 가름하거나 이런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나눠지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리 관련해서 혹시 과거에 이제 뭐 형제라든지 자매 분이 있어서 예전에 대학을 보내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는 그 자율 동아리라 그래서 학교 정규 동아리 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편성해서 이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또 이게 대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생활기록부가 스펙화가 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대입에 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봉사활동은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수업이 있으면은 여기서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이 5교시까지 있는데 방과 후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3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8 빼기 5는 3이죠. 이런 식으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봉사활동이 측정이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만 그 중에서 헌혈은 이제 무조건 4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봉사활동 관련해서 올해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 봉사활동 시간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여기 좀 빠졌네요. 네, 학교의 봉사활동 시간만 반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학교 봉사활동 시간, 즉 학교 교육계획서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간만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이 뭐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뭐 본인들이 다녀서
그 이제 뭐 전산 처리를 해서 봉사활동 시간으로 시수가 인정되고 했었는데 역시 생활기록부가 뭐 소위 말한 스펙화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학교 교육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저 봉사활동 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이제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봉사활동 시수를 조금 이제 가져갈 수 있게 가정에서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대입에 좀 관한 상황이 바뀌면서 학교에서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계획된 거에 참여해도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이런 거는 꼭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해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 뭐 제가 불이익이란 말을 해서 조금 강도가 셀 수 있는데, 사실 봉사활동 시수 자체가 학생들이 대입을 결정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으로 이제 학생부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사실 뭐 제가 가끔 학부모님들한테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사실 대부분 좀 안 좋은 일로 연락을 드리는 거긴 해서 많이 좀 걱정하시고 학생부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뭐 저도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학생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모든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제사항이 생기면 언제라도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